네, 11시 시간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희망 고문이었을까요?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은 다시 하루 만에 1%대 약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단기 평선 5거래일 연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코스닥에서 연출됩니다. 오늘은 주도 섹터 없고요. 정말 단기적인 테마가 짙게 형성되는 하루입니다. 금요일장이라서 그런 걸까요?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외인 기관, 오늘은 동반 팔자세로 다시 하루 만에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대 매도세, 기관은 730억 원대 매도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8거래일 만에 순매수 확인되는 기관입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좀 사들이고 있고, 오늘 기관이 사들이는 종목들 보면 정말 대부분 그동안 사지 않았던 단타성 종목이라든지 뭐 게임주, 음식료 업종에 대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꾸준하게 이어질까요? 자,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외국인들 종목 확인하시죠. 외국인은 좀 안전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데다가 방향성도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투톱 담아가고요. 저PBR 관련주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뭐 KT, SK스퀘어, 삼성화재 같은 저PBR 종목들이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동차가 다시 부활하는지도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시장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요? HLB, 리보세라닙이 이제 미국 FDA로부터 허가 불발 소식이 나오면서 그룹주 전체가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알테오젠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 나옵니다. MSCI 지수 편입 플러스 HLB에 대한 수급을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받아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옵니다. 과연 신고가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상장한 ICTK라든지 최근 들어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그 관심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핫합니다. 삼양식품이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요. 이외에도 오늘 또 잘 오르고 있는 동북 F&B라든지 빙그레까지 개인 투자자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체크 받아볼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10 시간에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이라서 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건가요? 어제 핫했던 반도체 종목들은 쏙 들어가고, 오늘은 진짜 다시 뭐 음식료라든지 정책 관련해서 교육, 사료주 이런 테마들이 막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이 조정을 단기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좀 올렸다 내렸다 횡보하겠다로 봐야 되나요? 그냥 뭐 적극적으로 아직은 올리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고, 사실은 그냥 미국 시장의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어제 올랐다가 뭐 다우가 4만 포인트 돌파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기사거리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랑 무슨 상관없죠. 예, 오히려 나스닥은 좀 밀렸고요.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빠지면서 국내 시장도 사실은 그럼 긴 빠진 시장이었는데, 여기 또 마침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총 3위 기업이 하한가를 가면서 또 HLB 그룹주들이 보면 코스닥에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같이 동반 다 하한가를 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투자자의 마음은 항상 급하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사자마자 수익이 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기업의 시계는 천천히 갑니다. 생각보다. 근데 항상 기대감과 현실을 계속 반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실적이 좋았던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그다음에 이쪽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 그다음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수급이 몰리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여전히 좀 연출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니까 뭐 장비 어제 좋았던 이수페탈시도 쉬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럴 때가 오히려 또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은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조금 더 싸다라고 느껴져서 매수의 매력도가 느껴지는 쪽이고 하이닉스는 HBM 강자 이슈 살아있고 개인 투자자 관심도 높고 이렇게 하지만 좀 가격이 높다. 이게 단점이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잡으면 좋을까요? 단기로 보실 거면은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예전부터 순수한 반도체 회사는 하이닉스죠, 사실은.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인적 분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좀 무거운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제가 몇 번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던 것 중에 건설 부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가 부각을 못 받는.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너무 좋은데 건설 부문이 까먹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쌌는데 이거 인적 분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HPSP 그동안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남들 다 갈 때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매각을 안 할 거다라고 부인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다시 어제 오후부터 반등이 좀 시작됐는데 오늘도 치고 올라가다가 반도체 전반이 좀 쉬니까 보합권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개선 중입니다. 그리고 좋아지고 있고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 잘 피부로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오픈 AI와 그다음에 애플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은 독자적으로 지금 모든 거를 본인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의 개발자 회의는 우리나라에 보도가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오픈 AI가 갖고 있지 않은 모바일 플랫폼을 또 갖고 있는 게 구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AI는 지금 엄청난 회사들이 빅테크들이 지금 엄청난 각축전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다. 어떤 그래서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GPT-4 옴니 보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AI 비서 이렇게 사람이랑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실시간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글은 그럼 그걸 안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연을 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게 부분적으로 조금 더 좋고 나쁘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양쪽에서 지금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건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어제 그 삼성전자의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후에 삼성전자 HBM 개발자 임원진들이 갑자기 이제 미국 엔비디아 본사로 떠났다. 네. 그게 HBM3E 납품 할 수도 있어서 그 퀄리티 이제 테스트 이제 후반이라서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 논의하려고 간 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호재로 좀 인식할 수 있나요? 호재로 인식을 안 하는 걸 보면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급했구나. 엔비디아가 먼저 불렀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와서 상의해 보자 이런 건데. 예. 사실은 급파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삼성이 빨리 본격화 자기들 밸류체인 안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걸 빨리 진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갔다 온 뭔가 결론이 나올 텐데 저는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엄청나게 없어서 그다음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결은 빨리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HBM3를 납품하지 못했다고 해서 3E를 납품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3E부터는 본격적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삼성전자 가격 괜찮네요, 매수하기? 예, 뭐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문제는 당장 이제 나온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성과가 안 보이니까 이제 자꾸 올렸다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럴 때가 뭐 되면은 또 하이닉스처럼 4~5%씩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하나 집중받았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인데 기판적으로 수요가 막 늘고 있고 AI 수요도 늘고 있고 통신 장비 기판까지 잘 팔 거다. 자, BNK 증권에서 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어제 저희 출연하신 이화진 과장님은 뭐 10만 원도 갈 수 있다 하셨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디까지 열어두고 계세요? 뭐 계속 더 갈 수 있죠. 뭐 10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스페타시스 지속적으로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포트폴리오가 워낙 좋습니다. 그냥 이 회사는 AI를 위해서 태어난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판, 그다음 데이터 센터 지금 못 지어서 난리죠. 거기다 또 하나가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기판인데 통신 장비 관련된 것도 결국 AI가 발전하면 뭐 5G, 6G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통신 장비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아예 그냥 AI 칩 가속기 지금 한참 쓰고 있는 엔비디아용 그 칩 가속기도 납품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나빠질 건 없고 근데 그게 아직 본격적으로 공장을 더 져서 물량을 더 늘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가이던스보다 잘 나왔다는 거는 가격을 잘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기판이 부족하다, 여전히 쇼티지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공장이 증설이 완료되면 뭐 늘어나는 대로 지금 하이닉스처럼 만들지도 않았는데 팔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지금 가격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미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인데도 수익성 개선되기 시작했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이스페타시스 아까 그 일중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 우하향이거든요. 지금 더 떨어진다라는 걸 감안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리라도 계속 좀 매집해서 모아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한 8,000원대부터 매매를 했는데 8,000원이요? 네. 와. 6,000원대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그때 8,500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게 AI 관련돼서 이제 주목받지 못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PCB 관련된 회사들이 좋을 때인데 그때부터 제가 이 스페타시스를 봤는데 거의 매일 봤습니다. 그러면 매일. 예, 흐름이 어떠냐면 좀 과격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칠 때는 확 튀고 빠질 때도 좀 빠지고. 조정도 좀 강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일중 변동성도 좀 크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루에 한 3~4% 뭐 4~5% 정도는 충분히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이렇게 좀 빠질 때 거래가 좀 죽으면서 빠질 때 오히려 사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가격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보면 뭐 차트 쭉 내려놓고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한 것 같은데 변동성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싸게 살 기회를 많이 주는 종목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빠질 때마다 좀 나눠 사시면 목표하는 게 뭐 1,000주를 살 거다 그러면 뭐 100주씩 나눠 사신다든지 며칠 좀 나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도 괜찮고 더 빠져도 괜찮다. 어쨌든 갈 기업이니까. 예, 물려도 되는 기업. 내가 지금 사서 물려도 네. 결국엔 수익을 줄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매수 자리는 상관없다. 그냥 쌀 때 조정받을 때 사자라는 게 이제 이스페타시스 쪽 의견이셨고요. 전력기기 쪽도 오늘 수급이 꽤 들어옵니다. 어제도 반도체 강할 때 같이 강했던 섹터고 효성중공업은 뭐 전력기기 설비 그쪽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공업하고 건설부문 부문 분할한다고. 근데 또 아니래요. 방금 한 10분 전 기사는 또 검토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빠졌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슈를? 그게 분리하는 거를 주주들은 원하는 거죠. 예,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부인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는 다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전력기기는 돈을 잘 버는데 건설은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력기기가
건설을 커버하고도 돈을 더 많이 벌긴 하겠지만 문제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당연히 돈을 덜 벌겠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할인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하더라도 완만하게 갈 수 있다. 근데 또 장점은 건설이 조금만 살아나면 다시 살아나요. 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근데 건설이 살아날 수 있느냐.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네. 어렵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윗골을 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급락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가 여전히 좀 핫하고 효성중공업도 지금 투자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재미는 없어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네, 효성중공업은 뭐 그렇다 치고 오늘 LS도 정말 강합니다. LS가 지금 거래량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늘 윗골이 달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신고가 터치가 나왔고 LS 일렉트릭은 어제 신고가 나오고 오늘 좀 쉬어가는데요. LS 그룹주는 지금 자리도 매수가 괜찮은가 싶어요. LS 일렉트릭은 전력기기, LS 일렉트릭 말씀드리면 전력기기 관련돼서도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지만 또 하나가 ESS 사업도 합니다. LS 일렉트릭은. 근데 어제는 약간 ESS 관련돼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에너지 저장. 네, 에너지 저장 같이. 지금 중국 관련돼서 중국에서 이제 수입 규제 많이 하죠. 지금 미국에서 관세 높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ESS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는 2차 전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전체에서 수입하는, 전 세계에 수입하는 2차 전지 중에 중국에 수입하는 2차 전지 중에 71%가 ESS용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광 설치가 많아지면서 ESS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중국 걸로 많이 메꿨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ESS 관련된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LS 그룹, LS는 그럼 자회사들 다 좋죠. 지금 LS 그룹 중에 안 좋은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LS가 왜 제가 항상 뭐 전력 전선주 물어보면 그냥 LS 사십시오, LS 사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대원전선, 가온전선 매매하기는 좋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고점에 잘 팔 수 있을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전선에서 가장 탑은 LS 전선이죠.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게 근데 LS 자회사로 되어 있고 그러면 LS가 지주사인 걸 감안해도 다른 전선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도 LS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HD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가장 이제 살만한 기업으로 LS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대장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좀 오래 끌고 가실 거면 대장을 사시는 게 큰 흐름을 먹기에는 좋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뭐 대한전선보다는 못 가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대한전선은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거고 27년도 완공되는데 사실은 LS는 지금 LS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공장을 또 짓는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포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관련돼서 전선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쓰는 얇은 전선부터 시작해서 고압 전선부터 시작해서 해저 케이블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LS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마무리 짓고 저희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도 했었는데 HLB와 알테오젠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방향이 좀 다릅니다. 불발. 원래는 승인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세론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이게 불발이 될 줄은 몰랐고 뭐 이제 HLB 측에서 항서제약과 좀 이슈가 있어서 그랬다. 리보세라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 요 수급이 이제 알테오젠으로 좀 쏠리고 다른 기타 바이오 쪽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좀 반사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안타깝게 HLB가 좀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승인을 받는 1차 치료제로 승인받는 신약이 나왔을 텐데 불발된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CRL이라는 자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보완만 하면 돼가 아니라 일단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존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기간이 뭐 한 일주일, 한 달이면 돼 이게 아니라 데이터 부족한 거 다시 다 채우려면 어떻게 또 뭐 임상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미팅 이후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 오늘 아마 HLB 관련돼서 뭐 회사에서도
생중계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주주분들은 그걸 확인해 보셔서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실 필요 있고요. 오늘 하한가 가면 그럼 계속 하한가 가냐?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면 바닥 잡고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나? 그러면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했다가 더 떨어졌을 때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뭐 잡는 건 어때요? 하한가에 매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그건 문제겠죠. 그렇네요. 예, 죄송합니다. 거래가 돼야지 매도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지금은 뭐 좀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셔야 되고 아마 다시 재시도할 겁니다. HLB가 그동안 연역을 보면 실패한다고 해서 계속 그걸 뭐 멈추는 회사는 아니었고요. 계속 다시 한번 시도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 HLB 회사에서 뭔가를 이제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HLB 회사가 얼마나 어떻게 주주들한테 얘기를 해주느냐가 더 저는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알테오젠은 그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IR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 IR 내용에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ADC 관련돼서 지금 SC 제형으로 변형하는 건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이미 논의 중이다.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에로에 대한 얘기도 언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머크와 관련된 계약건에서 이제 SC형으로 키트루다를 SC형으로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였는데 50%는 기본 50%를 달성하는 게 28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최대 50%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 라고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적어도 7, 8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를 이제 또 원빈용 애널이 또 잘 정리해서 지금 시중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영업이익 뭐 이런 흑자 전환 이거보다는 사실은 알테오젠 내년부터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땡겨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후년 뭐 3년 뒤를 보면 지금 가격도 싸다라고 보는 게 맞고 엄민영 애널이 지금 얘기하는 TP 30만 원은 보수적으로 본인이 얘기하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3년 동안 들고 가야 돼요? 뭐 길게 원래 HLB도 한 4, 5년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은 강제로 들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뭐 2만 원에 사셨던 분들이 들고 계셨으니까 강제로는 아니겠죠. 예, 그만큼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테오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2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고점까지 뚫을 수 있다 없다만 한마디로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거기까지 답변 받아봤고요. 자, 오늘 음식료 업종 굉장히 핫합니다. 아니 삼양식품 그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굉장히 핫하고 미국에서 이게 반응이 정말 장난 아니던데요. 더 갈 수 있어요, 삼양식품? 계산해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801억 나왔습니다. 원래 한 400억대 중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 800억이 나왔다는 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건 작년도 실적의 거의 절반인데 800억 곱하기 4하면 2,400억입니다. 2,400억에 20배를 주면 4조 8천억이죠. 아직도 더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800억이 일시적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천억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4조 20배를 주면 4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상한가에서 안 풀리는 모습이죠.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도. 그래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세를 보시면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살 수도 없으니까 예. 내일 뭐 조정이 나오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나. 이 삼양식품을 지금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원 정도인데 4조까지는 열어둔다 그러면 한 7천억 원 정도 더 룸을 열어두고 계신 거고 조정 시에 가능하다. 약간 이제 무섭다면 빙그레도 오늘 좀 잘 가고 CJ 시푸드도 오늘 호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을 좀 대신 좀 사는 건 어때요? 그렇죠. 뭐 대상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90% 이상 지난 작년보다 좋아졌고 김 가격이 또 요즘에 올라가가지고 김 도매가 올랐는데 그거를 이제 소매가에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김 가격이 좋아지면서 시푸드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따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역발상으로
식품 가격, 식품주들이 왜 좋을까? 원가가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올려놨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은 마진율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심도 지금은 좀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물론 삼양식품보다 안 나왔지만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뭐 음식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상 같은 경우도 김치를 생각보다 잘 팔았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예, 전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의 50%를 대상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뭐 틈새 시장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심과 대상 역발상으로 투자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